자, P4T 멤버들의 SOS 뮤직비디오가 공개 3일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하면서 역대급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외 라디오 방송가에서도 이 새로운 신곡 SOS 신청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지금 이슈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전홍준 대표님은 예상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아무리 많은 대중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었던 키나와 새로운 멤버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작 복귀를 했을 때 이 정도로 큰 호응을 받을 것이다. 아마 불안한 마음도 절반은 되시지 않았을까 예상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새로운 신곡 SOS 공식 뮤직비디오가요. 알다시피 하루 만에 인기 급상승 1위를 탈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4일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세요? 탑3의 위치를 하고 있다. 여전히 탑3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면 야, 정말 이 P4T 멤버들의 SOS가 대단하구나.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밑에 4위에는 그래비티, P4T 멤버들의 또 다른 곡이 이렇게 나란히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아무리 입으로만 대기록이다, 엄청나다 라고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예스24 주가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예스24 주가가 왜 급등했을까? 그것은 P4T 멤버들의 SOS 뮤직비디오 1000만 뷰 돌파 덕분이다. 예스24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이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스24의 주가가 시간 외 매매에서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 외 매매에서 예스24는 종가보다 1.32% 오른 5,3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자, 이렇게 말하면 복잡하기 때문이지만 어찌됐건 예스24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바로 P4T의 SOS 뮤직비디오가 23일 기준 1000만 뷰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4일 날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걸로 풀이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까지 차지했었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영향을 주냐?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스24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P4T의 소속사인 어트랙트의 지분을 예스24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P4T 멤버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급상승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음원 사이트를 점령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해외 라디오 방송에서도 엄청난 반응을 일으켜내고 있다 보니 이 P4T의 소속사 어트랙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예스24의 주가까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죠? 이 P4T 멤버들의 지금 이 주가가 얼마나 상승되고 있는지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P4T 원년 멤버들이 있던 시절에도 워낙 전홍준 대표님의 기가 막힌 한 수가 큐피드라는 노래로 빌보드 차트를 거의 석권하진 못했지만 제대로 차트인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호응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후에도 꾸준한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정트리오, 삼푼이라고 불리우는 전 멤버 3명에 대한 정의 구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홍준 대표님 역시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서 지금껏 이 길을 묵묵히 걸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멤버들과 새로운 앨범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전 멤버 3트리오 3명은요. 템퍼링은 허위 사실이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최근에 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이 전 멤버 3인이 3억 원에 대한 반소가 뭡니까 여러분? 나한테 들어온 소송을 오히려 반격해가지고 소송을 건다라는 의미의 반소 아닙니까? 지금 안성희 대표를 주축으로 하여서 있었던 템퍼링에 대해 100억 손배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P4T 3인에게도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이 지금 청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오히려 그 소송에
전 멤버 3위는 자신들이 3억 원을 받아야 된다. 맞고서처럼 반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과연 이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기 때문이다.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참 황당하지만 한번 내용을 보면, 자, 지금 새로운 소속사 매시브 NC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허위사실 유포의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냈어요. 당사의 아티스트 아란, 세나, 시오는 근거 없는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부정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이슈가 여러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은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2차, 3차 재생산되고 있다. 이것들이 3명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근데 사실 이 3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외모에 대한 지적,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한 가짜뉴스들, 제가 예전부터 한 번씩 짚어드렸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잘못한 죄만큼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하지 그 이상 나아가는 비판을 이 3명의 소녀에게 꼭 들이우진 못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철저히 중립에 입각하여 영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입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왜 피프티 사태를 다뤘겠습니까? 사실 피프티 멤버들을 잘 알지도 못했고 공익성을 위해서 이 멤버들의 이런 부당한 연예계의 이슈가 있구나 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었고, 대부분의 유튜버들, 대부분의 기자 유튜버들도 같은 맥락이었을 겁니다. 또한 이 피프티 멤버들이 말하는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검증되지 않은 템퍼링이다. 아직도 소송 중인데 왜 낙인 찍었냐? 라는 입장인데, 정말 많은 언론사와 정말 많은 기자들, 뭐 정말 극소수의 기자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사를 삭제하거나 정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팩트에 입각하여 기사를 적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기사들이 왜 쏟아졌고 그 기사들의 바탕으로 제가 왜 영상을 엄청나게 만들어 왔겠습니까? 하지만 이 3명, 정트리오라고 불리우는 3위는요, 끝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최근에 공개된 이 멤버 3인과 이들의 부모님들, 나아가서 안성일, 워너뮤직 코리아 대표가 다 같이 모여서 템퍼링을 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강력한 증거로 보여지는 음성 녹취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 녹취가 또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올드스타 안진용 기자님이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전체 영상은 본 채널에 가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안성일과 윤전무가 지금 이 바비 뮤직비디오 촬영을 강행하기 위해 어트랙트에 요구를 했고, 전 대표님은 아란이가 아프기 때문에 세나가 코로나였던 상황이라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촬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만약 이 당시에 전홍준 대표님이 뮤직비디오 촬영을 강행했다면 템퍼링 세력들로 보여지는 이들은 소속사가 멤버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어트랙트 소송에 활용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에 공개된 녹취 내용이었죠. 워너뮤직 코리아의 윤전무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뮤직비디오를 찍기로 하기 전날, 하루 전날에 이렇게 일이 생기는 경우가 드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해달라고 난리가 났다. 여기에 전홍준 대표님은 어떡할까? 지금 상황에서 할 수가 없다. 아이들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냐. 큰일 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게 이미 어저께 6시 몇 분 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저기 뭐야, 케이콘인가? 뭐 한다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라고 물어보자. 그거는 8월이잖아요. 8월 20 며칠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워너뮤직 코리아 윤전무는요, 바비 뮤직비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 정말 이런 좋은 기회가 흔치 않은데. 그랬더니 전홍준 대표님은 바비 OST도 그렇고 광고권도 그런데 지금 의사소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강제로 밀어붙이면 큰일 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이 올드스타 안진영 기자님이 직접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당시 때 전홍준 대표님이 멤버들을 위하지 않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한번 진행해보자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거 워너뮤직 코리아와 안성희 대표 전 멤버 3인 템퍼링 세력으로 의심받는 이들이 이거 강제로 밀어붙여가지고 덮어 씌웠을 거다 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명의 멤버들은 템퍼링은 검증되지 않은 의혹에 불과하다. 사실 이 3명과 지금 동시 비교되고 있는 것이 어딥니까? 바로 뉴진스 멤버들 사태 아닙니까? 오늘 당일날 이 자신들의 대표였던 민희진 대표를 복귀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소속사를 떠나겠다라는 형태의 의사를 밝혀서 당일날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후 통첩날 남긴 말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과 응원이 양립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항상 몸 건강하길 바란다. 바이 안녕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이가 아니라 바이는 떠나갈 때 인사잖아요. 이걸 보고 또 많은 추측이 있어요. 결국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를 떠난다라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뭐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말을 안 해주면 우리 팬들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를 거잖아 라며 애틋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뉴진스 멤버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팬들은요, 하이브에 25일 당일날까지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하기를 요구한다. 민희진 대표를 돌려달라. 아티스트 살려달라. 뉴진스를 지켜달라. 이런 화환들이 하이브 사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후티 전 멤버 3트리오, 정트리오는요, 지금 템퍼링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고, 전홍준 대표님이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얼마나 황당무계하겠느냐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멤버들, 특히 뭐 이 문샤넬, 이 멤버에 대한 인기도 지금 굉장히 급등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멤버들도 다 인기가 급등하고 있지만 문샤넬 멤버도 특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멤버들도 원년 멤버이자 리더인 키나와 정말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 5명 모두가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홍준 대표님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한강 아파트 이야기는 왜 나오고 있을까요? 자, 전홍준 대표님이 최근에 한 인터뷰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정말 깜짝 놀랄만 합니다. 솔직 담백한 화법과 그 안에 스며든 진솔한 이야기 덕분에 6시간의 인터뷰는 쏜살같이 흘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월 11일자 날짜로 디스패치가 안성일, 워너 임원진이 해고당한 3명의 멤버 부모님에게 템퍼링을 하는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기사가 나왔다라는 건 전 멤버 3명이 피프티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행동에 대한 경고의 의미인가. 자, 제가 이 이야기 했을 때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 댓글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소시 너 계속 삼푼이라고 하고 전 멤버 3명에 대한 비방을 하고 있는데 너도 몇몇 유튜버들처럼 고소당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참 헛소리죠. 제가 뭐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 이 삼푼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유, 이 3명의 전 멤버들이 왜 많은 언론사가 집중적으로 비판을 쏟아냈는지 이 사건을 오래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 전 멤버 3명이 현재 피프티 2기가 복귀하는 데 있어서 뭐 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또 하는 그런 황당한 움직임들에 대해 굉장히 좀 비판의 시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홍준 대표님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멤버 3명이 피프티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행동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서 디스패치가 이 안성일과 워너 임원진이 3명의 멤버들에게 템퍼링하는 녹취를 공개한 게 아니냐,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시죠? 정확하다.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 상대방 쪽에서 정산서 관련하여 언론 플레이를 했다. 원래 법정에서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고소를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더불어서 키나가 돌아오기 전에 키나의 어머님이 남긴 유튜브 댓글이 화제였다. 키나 어머님이 키나와 상의한 다음에 댓글을 다신 게 아니고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먼저 댓글을 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때 키나 어머님에게서 진정성을 느끼게 됐다. 나도 한 딸의 아버지이기에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전 멤버들에게 돌아오라 했던 이유도 자식이 우선인 부모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PPT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재데뷔냐 컴백이냐 라고 질문을 하자 명확하게 컴백이다. 키나가 있기 때문에 멤버 교체일 뿐이다. 재데뷔라고 한다면 키나의 정체성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컴백이 맞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더불어서 러브툰에서 가장 느낌 있는 곡이 있다면 이라고 물어보자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선공개곡인 스타리 나잇이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올 때 주로 4가지 반응이 있는데 볼륨을 높이고 또는 그대로 두고 또는 채널을 돌리고 또는 라디오를 꺼버린다. 스타리 나잇은 볼륨을 높이는 곡이자 힐링 곡이다 라고 합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 멤버별 소개 영상이 화제인데 키나의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해성사였다. 키나가 얼마나 고민했고 번뇌 속에 있었는지 대중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다. 그래서 키나에게 이전의 결정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지 않지만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응원하고 있다. 팬들을 위해 모범이 되고 더 열심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한 진정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키나가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키나가 영상의 원고를 직접 작성했고 나레이션을 통해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키나를 상당히 배려했다라고 하자 당연하다. 키나 덕분에 상표권이 유지가 되었다. 누구나 실수하지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시인하는 용기와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키나가 돌아온 덕분에 PPT를 재건할 수 있었다. 현재는 그녀를 중심으로 뭉쳐진 것이니 내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전홍준 대표님의 마음과 일치해서 저도 참 설명드리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2024년 4월 달에 멤버들이 확정되고 나서 PPT가 다 같이 처음으로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샤넬, 키나, 예원, 아테나, 자, 이 멤버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키나가 리더라고 했지만 사실 공식 리더는 아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리더라는 자리가 부담감이 정말 크다. 그래서 멤버가 모두 리더이며 팀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3년간 솔로 활동은 없을 것이라고 멤버들과 부모님들에게도 공표했다. 광고 섭외가 들어와도 무조건 멤버 5명이 함께 찍을 것이고 이후의 솔로 활동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 팬들의 요구에 따라 고려 예정이다. K-POP 특성상 소속감이 중요하다. 소속감이 생겨야 팀워크가 따라온다. 팀워크가 좋다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번 새로운 멤버들의 선발 과정,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자 아테나의 경우 스웨덴에서 왔다 보니 4주 동안 연습하고 못 견디면 고향으로 가라고 했다. 한 달 이후에 월말 평가에서 1등을 하더라. 춤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고 고3 때 춤바람이 나서 나도 춤선을 좀 볼 줄 안다. 샤넬과 예원을 뽑은 이유는 알료 넥스트 탈락이라는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 하나는 유튜브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는 영상을 봤는데 베이스를 잘 치는 사람은 곡도 잘 쓴다. 게다가 목소리 톤이 마치 애니메이션 OST처럼 깨끗했다. 그 미성을 듣고 꼭 뽑아야 한다고 내가 강력히 주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돌을 할 생각이 없었던 하나에 대해 질문을 하자 노래를 잘하면서 연주도 하고 작사와 작곡까지 할 수 있는 멋진 멤버는 언젠가 대중에게 분명히 사랑받을 거다. 하나가 한 명의 아이돌이 아닌 PPT의 팀원이자 음악적 성취를 이뤄나갈 수 있는 멤버가 되게끔 도와주겠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에서 너의 음악은 아직 부족하니 아이돌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10대부터 가족들과 떨어져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다 참아가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되는 소리를 존경하는 분에게 들어 좋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인성이 참 바로 돼 있는 거죠. 피프테일기도 원래 5인조로 구성했지만 4인조 데뷔를 했는데 5인조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객진처럼 꼭지점이 있어야 춤을 출 때 멋있어 보여서 이렇게 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컬적인 측면에서도 키나가 멜로디컬한 랩을 선보이는데 키나는 랩만이 아니라 노래도 정말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면가왕에도 나가보라고 했다고 해요. 키나의 반전 매력에 많은 분들이 스페셜 라이브에서도 깜짝 놀랐다. 보컬에 중점을 둔 이유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노래 실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왜 K-팝계를 뒤흔들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PFT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바로 퀄리티였다고 합니다. 음악이나 퍼포먼스, 비주얼, 노래 실력 모든 면에서 퀄리티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1년이 걸려도 못할 것 같았던 것을 3개월 만에 멤버들을 선발하여 이렇게 해내는 걸 보며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어트랙트 내에 있는 이 엄청난 상들, 그리고 피프티의 이 골드 버튼, 이거 100만 숫자가 넘어야 받지 않습니까? 이 급등한 모습이 어트랙트 사무실 내부에도 잘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세옹지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세옹지마이자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어트랙트를 몰랐지만 지금은 무려 1,000억 원, 수천억 원의 가치의 브랜딩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중의 관심과 응원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가 가진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참 억울하기도 했지만 롤렉스와 아우디까지 팔면서 지원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도 멤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 기쁘다고 합니다. 현재 멤버들은 무려 한강이 보이는 방 4개, 화장실 2개가 있는 아파트에서 매니저와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멤버들이 얼마나 전홍준 대표님에게 감사함을 느끼겠습니까? 이 전홍준 대표님이 엄청나게 빚더미에 앉았고 롤렉스를 팔고 차량까지 팔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지금 멤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능했던 건 가창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전홍준 대표님의 진짜 마음, 그리고 사실 평생 먹고 살 돈을 들여서 노름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음악적인 느낌을 시각화하고 싶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PFT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큐피드의 저작권 문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법적으로는 더기버스가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매했지만 그들이 용역계약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으며 용역계약에 따르면 모든 일은 보고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보고도 없이 진행됐기에 구매 기회를 상실한 만큼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의 PFT가 큐피드를 다시 부를 수 없냐라는 것에 대하여 부를 수는 있지만 음원 형태의 서비스가 어렵다고 합니다. 위에 있었던 법적인 부분 때문이겠죠? 그래도 추후 공연을 위하여 1집의 일부 곡들은 재녹음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 어트랙트 녹음실에서 녹음된 1집의 다른 노래들도 들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 10월 19일에 PFT가 드림 콘서트에 참석할 예정인데 미국 활동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10월 21일에 미국을 갈 예정이며 이제는 소니 뮤직 그룹 산하 레이블의 레코드와 손을 잡고 미국 현지 프로모션을 열흘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말에는 시즌송을, 내년 상반기에는 또 미니 앨범을 발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앨범과 이 일정이 꽉꽉 들어찬 겁니다. 기본적인 지향점이 해외 활동인지를 물어보자 무엇보다 생존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앨범을 발매하려면 치열한 시장에서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전홍준 대표님이 핵심 맥락을 탁 짚고 있죠. 하루라도 빨리 살아남을 수 있는지 반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미국 시장에 영어 버전 음원을 내서 이미 테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멤버들에게 영어 공부도 시켰다고 해요. 미국 진출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좀 눈에 보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전홍준 대표님이 있는 이 사무실 보십시오. 사실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소속사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좀 더 거대해지고
좀 더 엄청나질 수 있음에도 이 소속사에 들어오는 돈 대다수를 멤버들에게 재투자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사무실의 상황만 봐도 좀 보여지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마지막에 이러한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PFT가 템퍼링처럼 안 좋은 이미지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누군가가 10년 뒤에 PFT를 검색했을 때 우여곡절을 딛고 잘 이뤄서 모두가 용서하고 화해한 팀이라는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K-POP 시장에 또 다른 템퍼링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때마다 PFT가 거론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불운의 아이콘으로 남고 싶진 않다. 계약을 해지한 3명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도 언젠간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화합을 이루는 것이 결국 진정한 복수이자 용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큰 사람의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만, 글쎄요, 정말 정트리오가 돌아올까요? 돌아온다 하더라도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화합을 이루는 것이 결국 최고의 용서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이미 3트리오는 너무나 먼 길을 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도 정말 전홍준 대표님이 이 3명을 용서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도 매우 궁금한 대목입니다. 토애니와 함께해서 너무 소중했던 하루다. 앞으로 시작될 많은 활동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 멤버들의 정말 야심찬 포부, 팬들과의 소통 볼 수 있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사실 요번 PFT 멤버들의 이 새로운 앨범 다 좋은데, 야, 코디네이터 도대체 누구냐? 멤버들 코디 누가 해준 거냐? 참 비판이 많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번에 쇼캐스트처럼 진행됐었던 이 PFT 멤버들의 복귀 무대는요, 이렇게 새로운 느낌을 담기 위해서 좀 독특했던 패션을 선보였던 것 같고, 실제로 유튜브 라이브 중에 입고 나왔던 의상은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찬성이고, 음악방송에서는 요런 컨셉으로 의상을 입고 무대를 가지려고 하는구나, 다행이다라는 의견도 정말 많기도 했습니다. 이 본의 아니게 분명히 컨셉이 있었을 텐데, 사실 PFT 멤버들 음악성과 그리고 멋진 퍼포먼스, 이때까지는 인성적인 부분, 나아가서는 응원의 물결이 컸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다 배제해놓고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음악의 중독성, 음악의 완성도, 퍼포먼스의 퀄리티, 그 무엇 하나 지금 엄청난 최상급에 있는 걸그룹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앨범이 발매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그러니 새 출발을 한 PFT, 컴백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라는 이 극찬 평가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느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 새로운 컨셉, 아마 꽃을 표현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행성마다 존재하는 컨셉을 표현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각기각색 멤버들의 독특함을 선보이기 위해서 요런 컨셉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롭게 돌아온 PFT 멤버들 어느 정도로 초대박을 쳤느냐, 깜짝 놀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알린 PFT 타이틀곡 SOS가 유튜브 인기 급상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이 앨범 발매한 첫날에 벌써 나오자마자 3위라는 성적을 기록했다. 유튜브 내에 인기 급상승 탑3에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기록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틀째가 채 지나기도 전에 이번엔 인기 급상승 1위에 올라갔다. 실제로 유튜브에 있는 인기 급상승 차트에 보면요, 이 PFT 멤버들의 SOS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공개됐었던 노래가 1000만 뷰를 넘어섰는데, 지금 이 오피셜 타이틀곡 SOS는 아직 500, 600만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인기 급상승 영상 1위에 올라섰다.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FT 멤버들의 노래가 그야말로 대박을 쳤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앨범이 2가지 버전으로 발매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SOS가 발매 직후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1위에 올랐고, 멜론 차트 탑100에 바로 진입을 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뿐만 아니라 SOS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영어 버전을 제외한 총 4곡의 한국어 수록곡이 멜론 차트 핫백에 모조리 진입하여 팬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번 미디어 쇼케이스에서는 타이틀곡 SOS와 선공개곡 Starry Night을 선보였는데 한층 성숙해진 음악적 색깔과 퍼포먼스를 과시했고요. 특히 이번 팬 쇼케이스에서는 수록곡 4곡의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SOS가 왜 벌써 빌보드 차트에 재탈환을 예고하고 있느냐. 특히 타이틀곡 SOS는요. 특유의 청량한 멜로디와 중독성 강한 후렴구로 음악 팬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피드 노래가 빌보드 차트를 휩쓸었던 당시와 굉장히 유사하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력한 후렴구가 이미 많은 대중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피프티 사태를 잘 모르는 일반 청취자들도요, 이번 SOS 이렇게 인기 급상승 영상 음악 1위에 올라섰으니 한번 들어볼까? 하고 노래를 들어보니까 후렴구의 중독성이 어마무시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음악적인 면으로만 살펴봐도 이 멤버들의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저 피프티의 큐피드라는 이름값만으로 저렇게 압도적인 1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이들이 안쓰럽고요. 이들이 아무리 멤버들의 상황이 안타깝다 하더라도 실력이 뒤처지고 멤버들에게 매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턱 터놓고 말해서 응원하겠습니까? 금방 관심이 사그라들 수도 있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비주얼이면 비주얼,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음악성이면 음악성, 이 3박자를 다 골고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최악의 가요계의 대표적 템퍼링 사태가 이제는 히스토리가 되어서 이들에게 오히려 매력 포인트, 전환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파워를 보여주고 있느냐. 방탄소년단을 배출해낸 하이브의 막내딸 아일리시요, 공식 계정으로 이 피프티 멤버들을 응원한다라는 사연까지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